1화.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날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다. 그때는 그냥 피곤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비가 조금씩 오고 있었고 버스 안은 따뜻해서 금방이라도 졸 것 같았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을 했다. 엄마였다. 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씻고 자자. 그렇게 생각했다. 내일 전화하지 뭐. 내일은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지. 사람이 늘 하는 착각. 내일도 오늘처럼 당연히 올 거라는 그 생각. 나도 그날 그 생각을 했다.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준비도 안 돼 있고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샤워하고 누웠는데 그때 또 엄마가 생각이 났다. 전화를 할까 말까. 엄마는 괜찮겠지. 엄마는 내일 해도 되잖아. 그렇게 미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영영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다.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다. 아침부터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엄마가 그 말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몸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제는 멀쩡했잖아. 어제 전화했으면 들었을 텐데. 어제 통화했으면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나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버렸다.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휴대폰을 열어봤다. 가장 위에 내 이름이 있었다. 오늘은 아들이랑 통화해야지. 짧은 메모 하나.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다 찢어버렸다. 엄마는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다. 나는 피곤하다고 미뤘다. 엄마는 나를 생각하고 나는 내 피곤함만 생각했다. 사랑은 늘 한쪽이 더 많이 주게 돼 있는데 나는 그걸 받을 줄만 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를 미루지 않는다. 늦은 밤이어도 상대가 바쁠 것 같아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생각나면 건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한다. 이제는 안다. 내일 할게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엄마가 떠나고 나서부터 나는 종종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을 한다. 엄마, 오늘은요, 나 잘 지냈어요. 엄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나 오늘 좀 속상했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지만 그 말들을 하고 나면 조금은 덜 외롭다. 엄마가 아직도 어디선가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이다.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빈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단지 그 빈자리에 우리가 사는 날들이 살짝살짝 쌓일 뿐이다. 그 사람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 슬픔을 안고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아이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자주 말한다. 고마워. 사랑해. 오늘은 어땠어? 예전에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들이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사람은 떠나도 말은 남는다는 걸. 그때 했던 말, 그때 못했던 말, 그게 남아 사람을 울게 한다는 걸. 그날 밤에도 엄마는 아마 아유, 내 새끼 피곤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먼저 안 했을 거다. 그게 엄마다. 그게 부모다. 나는 그 마음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못했던 말을 내가 대신한다. 우리 오늘 살아낸 거 참 잘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내 입을 통해 다시 말하는 것 같다.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말하고 싶으면 말해야 한다. 내일 하자. 그게 제일 위험하다. 내일은 누구 것도 아니니까. 오늘만이,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확실히 가진 시간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좋겠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일 수도 있다. 괜히 어색해서 미뤘던 사람, 괜히 바빠서 미뤄뒀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잘 지내지? 그 말 한 줄만 보내도 된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후회를 막아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매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함께 듣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옆에 앉아주세요. 오늘도 살아간다. 2화. 다리가 보낸 신호.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으니 다리가 좀 붓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일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찜질 한 번 하면 빠지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고 일어나도 다리가 가볍지가 않았다. 무겁고 발목이 타이트하고 피가 안 도는 느낌이었다. 종아리색도 평소보다 어두웠다. 그래도 또 넘겼다. 요즘 날이 습해서 그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 잘 무시한다. 이틀째 되는 날 걷는데 찌릿하고 안쪽이 당겼다. 그제야 겁이 났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의사가 다리를 보더니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 말이 귀에서 뱅뱅 돌았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조금만 더 참자그게 때로는 몸을 망가뜨리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휴대폰에 있던 오늘은 아들이랑 통화해야지 그 메모가 떠올랐다. 그때도 나는 하루만 미루자 했었다. 몸도 사람도 사랑도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지금 좀 봐줘. 그런데 나는 늘 내일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몸한테 말을 건다. 오늘은 어디가 좀 안 좋니? 어디를 쉬게 해줄까? 이렇게 말하다 보니 몸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참았구나, 무리했구나. 젊을 땐 하루 자면 낫는 나이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들어줘야 하는 나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노년의 병은 말없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은 건데 그냥 지나간 거라고. 몸은 분명 말했다. 붓는다. 저린다. 숨이 찬다. 우리가 안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다리가 붓거나 허리가 자꾸 당기는 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겼다면 오늘만큼은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내 옆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오늘 들어주는 게 제일 싸다. 내일로 미루면 그게 병원비가 되고 후회가 된다. 이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매일 몸과 마음 챙기는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옆에 앉아주세요. 오늘도 살아간다. 3화. 피자데이와 아버지. 군에 있을 때였다. 배 타고 훈련 나가 있던 시절이라. 하루하루가 다 똑같았다. 아침 점호, 점심, 오후 근무, 야간 근무, 청소.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심심함이 아닌 텅 빈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지루한 생활 속에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었다. 피자데이. 그날은 배 전체 공기가 달랐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빵 냄새가 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피자 나온대. 그 말 한마디에 표정이 풀어졌다. 별것도 아닌 한 끼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웃게 하나. 그때 처음 알았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다. 별것 아닌 날인데 이상하게 기다려지는 날. 누군가랑 밥 먹기로 한 날, 손주가 온다고 한 날, 딸이 집에 온다고 한 날. 그날 하루는 아침부터 마음이 들뜬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다.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먹는 피자 한 조각은 집 앞 분식집에서 먹는 떡볶이보다 10배는 더 맛있었다. 왜냐면 그건 그냥 피자가 아니라 기다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은 기다릴 게 있을 때 가장 건강해진다. 내일 뭐 하지? 이번 주에 누구 보지? 이번 달에 뭘 먹지? 그게 있어야 사람이 안 무너진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피자 한 조각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이제는 집에서 혼자 피자를 시켜 먹을 때도 그때 그 배 위가 생각이 난다. 젊었을 때 내 옆에 있던 얼굴들도. 걔들은 지금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아, 사람이라는 게 참 같이 먹었던 밥을 제일 오래 기억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내 자식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가고 아내랑 둘이 밥 먹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은 일부러 피자를 시킨다. 아내가 오늘은 피자야 하고 웃으면 나는 괜히 그때 배 위에서 먹던 그 기분이 난다.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진다. 나이를 먹어보니 행복이라는 게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겠다. 누가 같이 먹어주는 사람 있고 내가 한 조각 덜어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맛있다고 웃어주면 그게 행복 끝이다. 피자를 먹으면 아버지가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 접시에 고기 한 점, 생선 살 한 토막, 좋은 건 다 먼저 올려주셨다. 너 먼저 먹어라. 그 말이 그때는 그냥 말인 줄 알았다. 근데 나도 나이가 들어 내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게 됐다. 너 먼저 먹어. 그때 깨달았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좋은 거 먼저 먹이는 거. 내가 좀 덜 먹어도 제가 배부르면 좋은 거. 내가 조금 손해봐도 제가 웃으면 좋은 거.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이제는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너 먼저 먹어라. 먹어, 먹어. 많이 먹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버지 생각을 한다. 아버지도 그땐 이런 마음이었겠지. 내가 잘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았겠지. 그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왜 그땐 아버지도 드세요. 그 말을 더 많이 못했을까? 하루는 피자를 먹다가 이상하게 목이 메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내가 물었다. 왜?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그랬더니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한 조각 접시에 올려놔. 드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자리에 피자 한 조각을 올려뒀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접시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직도 우리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주던 말, 그 사람이 올려주던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반찬이 그 사람의 자리로 남는다. 우리는 그 자리를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능하면 자주 먹기로 했다. 돈 많이 드는 식당이 아니어도 되고 대단한 요리가 아니어도 된다. 그냥 라면을 끓여도 김치 하나만 있어도 둘이 앉아서 아 맛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인생이지. 그게 뭘 더 바라나 싶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혼자 드시는 분도 있을 거다. 혼자 드시는 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다. 괜찮다. 혼자 먹는 날이 있어야 같이 먹는 날이 더 고마운 법이다. 오늘은 혼자 드셨어도 내일은 누가 올지 모른다. 오늘은 혼자여도 내가 내한테 많이 먹어라. 그 말은 해줄 수 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너도 먹어라. 그 말 한번 해주면 마음이 좀 풀린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그거 한번 드셔도 좋겠다. 사람은 음식으로 남기도 한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냄새,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의 밥상. 그게 다 기억이 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 따뜻한 기운 받아가시고 이런 일상 같은 인생 이야기 매일 듣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옆에 앉아주세요. 오늘도 살아간다. 4화 결혼식 전날 밤. 결혼식 이틀 전이었다. 호숫가에 있는 오두막집 친구들이 와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고 멀리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캔 맥주 하나 따서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호수 위에 번지고 그 물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낯설었다. 결혼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30 중반이 넘어 결혼하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인지 더 실감이 났다. 한 사람의 인생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 그건 기쁨이면서도 책임이었다. 친구들이 불렀다. 야, 신랑. 빨리 나와. 사진 찍자. 웃으며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결혼식장에 아버지는 오지 못했다.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결혼 준비를 하며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
그게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날 밤 오두막 거실 한켠에서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저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됩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책임지고, 아버지처럼 묵묵히,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다. 그 소리가 꼭 아버지가 내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저기서 보고 계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 깊이 들어왔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 저 다녀왔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사진 속 아버지는 묵묵히 웃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들이 말한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웃으며 말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어라. 그게 다다. 그 말이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이었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은 같다. 사랑해라. 참아라. 지켜라. 그 말들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가끔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날 썼던 편지를 꺼내본다. 글씨는 조금 바래졌지만 그 안의 마음은 여전하다.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고 내가 또 물려줄 사랑이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루를 바꾸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살아간다. 5화 병원에서 만난 아주머니. 그날은 병원 대기실이었다.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용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무겁게 앉아 있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며 손에 든 번호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 손등을 잡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놀라서 그분을 봤다. 짙은 주름이 잡힌 손, 살짝 떨리는 목소리. 나는 얼떨결에 말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남편이 아파서요. 몇 달째 병원만 다녀요. 그래도 웃으려고 해요. 안 웃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분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속엔 포기하지 않은 온기가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더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분이 말했다. 아저씨, 괜찮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위로 같았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분은 이미 없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내 손등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낯선 사람을 봐도 쉽게 외면하지 않게 됐다.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를 꺼내본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진다고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따뜻하다. 낯선 이의 손길, 짧은 눈맞춤,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누군가를 버티게 만든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병원 대기실이 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짧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이제는 병원에 갈 때마다 나도 인사한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 말 하나로 얼굴이 조금 펴지는 걸 본다. 그걸 보면 나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작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 낯선 사람의 손, 짧은 인사, 가벼운 미소. 그게 모이면 세상은 조금 덜 외로워진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손을 더 자주 내민다.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날 그 아주머니의 손이 떠오른다. 그 손은 참 따뜻했다. 마치 세상이 아직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게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아간다. 6화 97세 공원 관리자.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 매일 아침 일찍 나오는 노인이 있다. 작은 모자를 쓰고 빗자루를 손에 쥔 채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는다. 그는 97세의 공원 관리자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 나이에 왜 아직도 일을 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자연을 돌보는 게 내 일이요. 나이를 세는 게 아니지.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그의 손엔 깊은 주름이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밝았다. 하루는 그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힘들죠. 그런데 말이요. 힘든 게 나쁜 건 아니요. 힘든 만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는 이어 말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비결을 묻는데 난 그게 참 웃기요. 내일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비결이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고 웃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6시 출근, 공원 문 열고 꽃밭 물 주고 벤치 닦고 쓰레기통 비우고 점심으로 김밥 한 줄, 그리고 오후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그가 말했다. 애들 웃는 거 보면 좋아요. 내가 만든 자리에 사람이 앉는다는 게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미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일 마치고 돌아가기 전 항상 공원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목소리는 늙지 않았다. 그 안엔 살아있음이 있었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 그게 97세 관리자에게 배운 인생의 비결이었다. 세상은 젊음으로만 빛나지 않는다. 오래된 손, 느린 걸음, 그 안에도 충분히 빛이 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멋이다. 이제 나는 출근길에 공원을 지나며 항상 그 사람을 찾는다. 가끔은 안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땐 하늘을 보며 중얼거린다. 오늘도 그분처럼 살아야지.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삶이 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게 아름답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도 내일을 기다려보세요. 할 일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살아간다.